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캔사스시티에서 이 잭슨홀 미팅 오프닝 필름을 만든 거 방금 전에 보셨죠? 뭔가 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계속 패드 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계속 추적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들이 나와서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일정을 확정 공개했는데 8월 24일부터 26일,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여기 제롬 파월 의장 25일 날 10시 5분 때 나온다. 캔사스시티가 이 동부 서부 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 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11시, 12시 뭐 이때에 나오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슈 포인트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빅 이벤트 앞둔 패드가 시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캔사스시티, 미네아폴리스, 리치먼드 뭐 거의 대부분의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로컬 패드 같은 경우는 다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 며칠 더 남았으니까 또 자료들 또 계속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중요한 자료들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패드의 스탠스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이 어딘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디스인플레이션. 오늘도 그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네아폴리스 자료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해외 자본 유입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부담이 되느냐, 이 논리를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건 OECD 자료를 그분들도 인용을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지금 CPI가 얼마나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뽑아본 자료인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여기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도 CPI 쪽에 이렇게 주요 국가로 껴 있다라는 점 보면은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렇게 뽑아봤는데 칠레가 좀 높네요. 그리고 이쪽 인도네시아가 약간 좀 낮은 편,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비슷하고 우리가 좀 약간 낮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좀 의외입니다. 우리가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 대처를 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은 결과는 약간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 논리 이렇게 보면은 금리 인상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고금리가 대출을 감소시키고 저축은 증가되면서 그래가지고 소비하고 총수요가 감소된다. 그래서 환율 또한 절상이 되기 때문에 수출은 감소되고 국내 생산도 감소되고 고용이 하락하니까 이러한 수익 가격이 하락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도 하락이 되고 전체적으로 소비 감소, 생산 감소, 가격 하락,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논리인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은 해외 자본이 유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오히려 절상이 되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수입 증가가 나타날 거고 그리고 또 가계 소비 강화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환율이 절상이 되면서 이쪽 구매력 향상이 나는 것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웰스 이펙트도 있겠지만 수입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환율 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가계 쪽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구매력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이 서비스 쪽의 산업이 또 경쟁력을 얻게 된다. 한마디로 구매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가계가 일하는 경향은 하락이 되고 임금은 오히려 상승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구매력이 더 올라가는데 이 서비스 쪽으로도 구매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산업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도 올라가고 또 서비스업의 가격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지금 서비스 쪽이 계속 인플레이션이 강한 거는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계속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프가 결국에 임금 상승이 가격 상승 유발하고 결국에 또 이쪽으로 가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이런 거 우리가 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그 임금 가격 나선형 구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었던 그런 분석 결과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2차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논리하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하고 좀 틀리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냐면은 미국 경제의 경우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면은 유출되는 투자보다 유입되는 투자가 훨씬 더 많은 경우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 및 금융수지 흑자가 무역 적자를 상쇄시킨다는 것이고 그것이 2022년에 거의 1조 달러 정도 기록을 세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경기가 좋을 땐 당연하고 특히 경기가 나쁠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쪽 미국으로 안전하고 유동적인 방법으로 미국 채권 자산에 투자를 해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가 되고 그것이 가격 상승 압력, 아까 말씀드린 이거요. 외국인 자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나면은 경기는 좀 약간 수그러들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시나리오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스태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장 논리가 여기 부과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제가 그 국채 많이 샀다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10월부터요. 그래서 보통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 기피할 것이다. 이거하고 또 다른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걸 유동성 흡수를 하는 그런 걸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반대로 이제 대응하는 논리로서 유동성 흡수를 하려면은 또 국채 발행을 하면서 재정 적자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고금리 고성장의 장기화를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느냐면은 결국 한 방향 아까 말씀드린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그 정책상의 방향이 또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된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네아폴리스 쪽 자료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리치먼드 패드 쪽 자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추럴 레이트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연금리. 우리가 참 생소한 단어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중립금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과열되지도 않고 침체되지도 않을 정도의 경기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금리, 목표금리, 그것을 중립금리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나온 수치가 뭐 2에서 2.5%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분들이 연구원들 이름인데 그걸 따가지고 내추럴 레이트다 또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추출해낸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뽑은 게 그 중간치가 2.16%고 하단이 0.44, 위가 4.41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추출해낸 거예요. 리치먼드 패드 쪽에서. 그리고 여기서 분기마다 이제 한 번씩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또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리얼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과거에 정책 금리를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같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자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구한 게 이 PCPI 쪽에 수치를 뺀 실질 금리를 이제 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개념이 여기서도 또 다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실질 금리가 이 자연 금리 쪽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침체에서 과열 쪽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빨리 더 올려가지고 마치 2006년이나 2008년처럼요. 이걸 도달시켜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PCPI 쪽 이 지표를 보면은 지금이 워낙에 높아서 그렇지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높았어요. 그 당시에 2006년, 8년 이때요. 그때 이러한 기준금리를 실질적으로 중립금리보다 더 자연금리보다 더 위로 이제 높였다라는 그 개념이죠. 만약에 이번 심포지움에서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로 높이겠다. 그러면은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겠죠. 자연금리나 중립금리 이상으로 좀 몰고 가겠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가려고 이런 자료를 냈다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상하단 사이에 걸치게 만드는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지금 과열이 좀 식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쪽 자료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중간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하단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한두 번의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서 그것을 시장 쪽으로 이미 소통시키고 있는 그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 내놔가지고 뭐 이쪽으로 확 높여가지고 여기가 지금 1%대인데 3%까지 끌고 올라간다.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끌고 온 그 금리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제가 지난번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한두 번 정도 남았다라는 거를 적용시키기 위한 그것과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어떤 때냐를 이제 살펴보려면은 PCPI 쪽 이 수치를 우리가 지금 워낙에 이게 이제 막 6%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좀 낮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2000년부터 2020년 스케일로 이렇게 보면은 이때가 많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실 중립금리가 얼마냐 이거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금리 추가 인상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를 지금 자료들로 계속 아까도 이제 첫 번째 자료도 디스인플레이션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거. 그리고 이제 미네아폴리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좀 미네아폴리스가 첫 번째 자료죠. 그 아예 이제 그렇게 장기화를 고정화시키는 그런 개념인 반면에 리치몬드 패드는 이제 수치 자체도 절대값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나 두 번째 자료나 다 좀 지금보다는 약간 좀 이 금리 쪽 금리 정책이 좀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시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주 회의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은 결국 페드 스탠스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다시 강조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폴 크루그만 교수가 또 이제 트윗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데 여기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제이슨 퍼먼이란 이분이 이제 블룸버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기고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걸 이제 폴 크루그만 교수가 또 얘기를 한 거예요. 3% 목표 물가 그것도 괜찮다? 나도 동의한다. 근데 그걸 만약에 동의한다면은 이제 승리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2%는 실수였다면은 그건 어떻게 책임질래? 막 이런 식으로 트윗을 쓰는 거예요. 이제 3% 목표 물가 그건 제가 예전에 이 잭슨홀 미팅 처음에 나왔을 때 혹시나 저런 3% 2% 목표 물가 관리제를 3%라 하면은 시장이 한번 충격을 먹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황당한 상승 추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2% 계속 강조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난데없이 3%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럼 얘기가 또 틀려지죠.
이렇게 3% 이제 목표 물가까지도 거론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막 시장에서 막 거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2%니까 막 정책을 저렇게 몰고 가는데 3%까지 허용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누적 3%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룸이 커져요. 그러면 정책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다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물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채 쪽은 또 한번 충격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상황이 어떤 상황을 전제로 지금 예측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를 계속 지금 쫓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반응을 또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본 다음에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한 반 템포 뒤에서 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상황이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미네아폴리스 쪽하고 리치몬드하고 폴 크루반 교수하고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방향은 계속 물가가 좀 고물가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 지금 뭐 물가가 하락하거나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24, 26일이 이제 잭슨홀 미팅인데 여기 이제 국채 발행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어제 정도께의 이 CMB를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3, 24는 여기 그 2년물 아니 여기 20년물 그리고 여기 FRN 팁스 이것이 이제 23, 24에 발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CMB가 어제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8일, 29일 이 2년, 5년, 7년물은 그 심포지엄 끝난 이후니까 미리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이제 CMB부터 시작해서 단기물도 발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23, 24에 또 발행이 되는 그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여기 제가 포인트에 정리했듯이 시장하고의 소통을 감안한 지금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국채 발행 과정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소통하면서 막 이런저런 지금 얘기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채 발행을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걸 가늠해 본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심포지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어떻게 정확히 예측이 되겠어요. 이거 뭐 어떤 심포지움 내용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건데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쫓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가능성을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좀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뭐 이런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는 정책하고 관련된 내용 별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들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페드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니까 진짜 정책 관련된 내용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은 며칠 더 한번 심도 있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페드 쪽 자료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의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좀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또 자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